예,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추석 당일 5%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이랑 편하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본가에 내려가진 않았어요. 예, 저희 집도 사실 제사가 상당히 많은 집안인데 예전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제사를 많이 줄이셨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 두 분 놀러 가셨더라고요. 예, 저는 좋습니다. 예, 간에 다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식 얘기를 또 드리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항상 하는 행사니까 제 숙제니까 좀 편하게 시장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S&P 500을 나스닥을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쉬었는데 그 목요일날 밤이랑 어제 밤이랑 목금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계속 올랐어요. 뭐 시장도 좋았죠. 우리가 편히 쉬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나스닥이 요번에 우리가 어떤 12,000 깨지고 지금 11,500 정도에서 또 단기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21선이죠. 이게 지금 돌파가 되면 되게 좋은데 뭐 약간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미국 CPI 이제 8월 달께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자인 에너지 쪽이나 유가를 보면 계속 빠져요. 예, 그때 우리 130불 고점 찍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추세가 떨어지고 이제 80불 초반 중반까지 빠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때 6월이었나요? 6월달 9.1, 그다음 7월달에 8.5, 그다음에 이제 8월달에는 아마 8%대 초반이나 7% 후반까지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계속 꺾인다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지난주에 이제 파월이 야, 시장도 왜 그래? 뿅망치를 확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시장 뉘앙스를 잠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뭐 경기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식도 사자. 이런 심리를 연준은 살아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는 게 가장 연준의 현재 목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우스 컨트롤, 말로 자꾸 컨트롤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정책과 그다음 시장이죠. 우리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 정말 스마트한 시장의 눈치 보기, 밀당 관계가 20일, 21일 날 FMC가 열립니다. 다다음 주인데 그때까지는 또 연장이 되리라 봐요. 그래서 뭐 이번에 볼 때는 단기적으로 야 11,500 정도에서 8,000대 정도만 의의를 보시면 되고 이게 이미 저는 이게 6월달 갔던 나스닥 1,500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00 코스피죠. 그거를 깨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물론 시장 계속 따라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등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계속 경기와 어떤 연준의 긴축 사이를 이렇게 밀당 관계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시황이에요. 자, 그리고 환율이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높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살짝 빠져도 이제 109, 108 정도고 환율도 여전히 뭐 1380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달러 또 좋게 보는 분 계세요. 흔히들 나오는 개인들의 이제 꼭지 잡기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싸요. 예, 환율도 정말 싸고 주식도 정말 쌉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10수년 만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돈을 풀지를 못해요. QE를 쉽게 못합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요. 세수도 만들어야 돼요. 빅테크 또 가자 이거 아닙니다. 시장은 미국이 물론 기본입니다만은 얘들이 바닥권에서 만들고 기간 조정할 때 상대적으로 싼 국가, 상대적으로 더 싼 나라에서 싼 섹터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이 저는 상당히 큰 대상이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지금은 뭐 75bp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다음 주 20일, 21일 날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를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그때 제가 뿅망치 맞았을 때 이게 한 70%대였죠. 그전에는 이제 50% 반반 정도였는데 0.5% 올린다는 것보다 0.75% 올린다는 게 91%예요. 그래서 이미 FOMC에서 이렇게 급박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다 함에도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보는 지표들, 뭐 금리들 보면 요번에 또 갔던 나스닥 11,500이 또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막 가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 저점이 높아지는 거,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되게 다 보시고 기본을 보시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시장 신뢰가 살고, 개인적으로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 하반기 때 미국 금리를 0.75%, 0.5% 이렇게 올리다가 0.25%로 또 할 수도 있겠죠. 75bp 하다가 남은 이제 2번 남았잖아요. 이번에 나오면 FOMC가 그때 이제 0.5%만 올려도 예전보다 적게 올리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전히 인플레는 스티키합니다. 예. 그냥 신냉전은 이제 체계화되고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비효율성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요새 계속 중국 때리잖아요. 중국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 급락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기업 그래 큰 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 물건을 사야 되고 멀리 와야 되고 비싼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신냉전이고 에너지 무기화잖아요. 선진국들이 각국이 제조업 캐퍼를 확충하는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물가가 2% 3%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뭐냐, 이제 금리 인상을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뭐 0.25라든지 이렇게 빠지는 시기를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물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피크 나왔다고. 그렇게 되면 사실 증시가 오를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거를 제가 상당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로 얘기 드렸던 이유가 그때는 레버리지 질러야 돼요. 지수 ETF를 사든 뭐 좋은 대형주를 사든. 그래서 제가 이 하반기 때 미국 금리와 증시와 환율 보면서 정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변곡점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큰 기회 오는 중. 자, 우리 정씨는 여전히 이번에도 그랬지만 종목 장세, 이건 밸류도 사실 아니에요. 이번에 뭐 우리가 2차전지가 그래도 좀 잘했지만 뭐 태조 이방원 말할 때 지금도 사람들은 못 들어간 사람 태반입니다. 못 들어가요. 사람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또 고민하면서도 못 들어가요. 그것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시장 수급에 대한 파워 이런 걸 보는 거죠. 머니 스트림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해야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장 전체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정말 상반기 때 힘들었잖아요. 그걸 거치고 지키고 살려왔던 분한테, 위기를 이겨낸 분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가장 제 큰 시황이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자, 미국은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 수요일 아침에 CPI 발표가 돼요. 좀 떨어질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과열 오버하는 걸 연준이 바라진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한 시장이 알아서 하겠죠. 20일 날 FOMC 금리가 결정됩니다. 지금으로서는 75bp 인상 확률이 높아요. 저도 지금 옛날 50bp 봤는데 흐름 자체를 초기 때 좀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연준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1970년대 오일 쇼크 왔을 때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은 그때랑 환경이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이 시장의 가장 기본인 심리 있잖아요. 이 투자자들 개인들 심리는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들을 보고 있는데 정시가 오히려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리 정책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 되게 조심해서 정말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오른 거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피크가 75bp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상승하지만 여전히 그거를 쉽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계속 위에서 누르고 겁을 주면서 갈 거예요. 하반기에도. 그래서 지수는 저는 하단 박스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는 지금 에너지 피크제 지금 공감대 형성하고 자기끼리 그렇게 하자 뭐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기름을 파는데 비싸게 팔겠다는데 사겠다는 애들이 야 비싸게 팔지 말고 싸게 안 하면 우리가 안 사. 사실 급한 거는 유럽이잖아요. 물론 그거를 이제 뭐 보험이나 선박 관련 옵션으로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러시아가 또 한마디 했죠.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안 준다. 그냥 다 끊어버린다.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진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조금 유리하죠. 근데 저는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 아니라고 봐요. 시간은 절대 러시아의 편은 아닙니다. 이미 사실 중국과 미국 싸우는 게 있었지 그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는 러시아 어떤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물론 준비는 오래 하고 했지만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는 지금 이 자원으로 먹고 사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인데 가장 큰 시장을 유럽을 잃게 됩니다. 신냉전은 시작이잖아요. 유럽의 이 큰 시장을 러시아는 잃게 돼요. 지금 당장 돈 엄청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장기화를 봐야 되는 거죠. 전쟁도 물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러시아가 지금 공격에 좀 처했다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펙 플러스 러시아를 대 중요하게 보는 사우디에서 이렇게 한다 해도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오히려 이제 경기 둔화된 중국이 도와줄 수도 있고 실제로 둔화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빠질 수도 있는데 유가가 지금 80달러 초반 중반까지 빠진 상태잖아요. 그 러시아는 지금 마음이 좀 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 1막 다음에 올 2막 그 사이에 사실 조금 소강 상태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 다 힘들잖아. 어쨌든 너네들 스탠스를 알겠지만 좀 쉬었다 가자. 이런 패턴이 오게 되면 우리 정신은 또 되게 좋죠. 네, 그런 기회는 또 노릴 수 있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뉴스 다 보셨겠지만 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제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물가가 사실 중국이 많이 낮죠. 지금 오히려. 그래서 얘들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지금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총력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정시는 좀 올랐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실이나 이쪽 그때 얘기했던 은행 쪽 지분이 많은 홍콩은행은 아직 밑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 여전히 종목 장세 제가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자, 코인도 나스닥 그 커플링 비트코인은 20K 2만 불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방에서 아직 그 싸이월드 관련 장롱 속에 넣어둔 빠지더라도 절대 비중을 늘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좀 남은 게 있죠. 물론 주는 코인이에요. 네, 코인인데 그게 아마 지금 뭐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금감원 눈치 보고 이것저것 뭐 압수수색 다 하고 별별이 다 있는데 코인을 체계화시킨 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정권화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우리나라도 정권 코인을 좀 키운다는 얘기가 있고 제1금융권인 은행이나 정권에서 이거 거래소 진출한다는 내년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좋게 봤던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거 있죠. 그 저도 비상장 두나무를 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 진짜 많이 올랐는데 올해 실적도 좀 안 좋게 되고 기존에 독점하다시피 했던 얘들이 지금 분위기 정책 분위기를 보면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큰 흐름 앞으로 경제 코인 경제를 키우고 살리는 거는 큰 흐름 좋겠지만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나 그 타이밍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약간 변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한국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섹터와 테마인데 자, 태조이방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알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샀어요. 저는 이 중에서 그나마 태양광이 지금 좋고 조선은 살짝 꺾였고 그 중에 2차 전지가 제일 좋아요. 예, 그냥 우리 주력이었던 2차 전지 제일 좋고 방산은 중기주로 단기방이 있습니다. 방산도 지금 사실 그때도 멘트 잠깐 드렸지만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틀 동안 단기에서 매물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LIG 넥스원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원전은 사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술력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테마성이 좀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전히 이쪽에서 돈다고 보지만 개인 매매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캐파가 크고 돈이 꽤 괜찮은 것들은 이쪽에서 면밀히 잘 골라보겠습니다.
한 2차 전지 이쪽도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사실 피크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은 사실 보입니다. 제가 그 금양 우리 다 팔았죠. 예, 다 팔고 6기방 다 팔았는데 상기방도 마찬가지고 20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되니까 그냥 한 방 20억씩 때려요. 그래서 수백을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샀던 애들 중에 일부가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뭐 올 2만 천 원 초반 갔다가 다시 17,000원대 빠져 있는데 이게 박셀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또 가긴 갈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장을 열심히 봤던 2020년도 돈이 진짜 많았을 때,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 6월 달에 엄청 깨졌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이 깨졌습니다. 개미들 많이 반타작 났어요. 2020년에 들어왔던 유동성 그 예탁금이죠. 그게 반이 날아갔어요. 반을 뭐 날아갔든 뺐든 줄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테마들이 눌림목을 주는 거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한일사료였나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그 매매하는 것처럼 눌림목 준다는 건 여유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주면 전 또 돌아가면 돼요. 근데 한 방에 또 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면밀하게 보면서 판단을 할게요.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아직까지 확충은 된다 보지만 쌍바닥 만들어가면 분명히 확충은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den과 집중이 더 좁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내가 좋게 보는 로봇. 그 다음에 저는 뭐 신메타버스라는 명명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XR로 얘기 나오면서 관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게 좋았는데 단기곡지 나왔어요. 자, 개별 바이오 전체는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뭐 유틸렉스 같은 것도 매매를 좀 했었고 뭐 손절을 좀 드렸지만 수급이 크진 않더라고. 박셀 많은 걸 제가 찾고 있는데 물론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유틸도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바닥에서 빠질 때는 사는 것보다는 다시 좀 살아날 때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보고 이것도 손절을 좀 많이 해드는 부분입니다. 개별 바이오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AI나 자율주행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테마성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드릴 만한 게 사실 없고요. 건설은 전 세계가 지금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IRA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 같은 걸로 해서 경기 또 살려야 되잖아요. 예, 계속 죽는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구인프라 관련해서 건설, 뭐 지금 돈만 많이 벌던 사우디나 유가 관련 애들은 네옴시티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 인프라를 위해서 건설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자, 특이한 거는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 화신이나 SL 같은 것들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드리기에는 아직 캐파가 작아요. 하지만 요번에 장 빠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이 안 좋을 때는 노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 강한 거를 찾아라, 시장 대비 더 많이 가고 잘 버티는 거 강한 거를 찾아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랑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대형주 섹터, 자동차 섹터가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 대장 섹터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뭐 중소형주는 괜찮아서 일단은 지금부터 보자는 차원에서 넣어드렸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제가 2300에서 ETF 2500포인트 초반 팔 때도 그 전차 분단 얘기 드리면서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동차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쪽 보시면 신저가 나와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한 1, 2주 전에 그 미국 나스닥의 빅테크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신저가 나왔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때 빠졌던 이유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매출 있는 애들은 매출 중지시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 나라 빅테크였던 마이크론이나 반도체 지수,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어요. 그 지금 물론 신냉전 속에서의 패권정책 일부긴 한데 전 세계 반도체가 당연히 되죠. 앞으로 4차 산업이 안 쓸 일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닥을 잡고 어떤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의 어떤 반도체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흘러가는 게 싫다는 거지, 미국에서. 그리고 뭐 치포 같은 거 만들어서 그 기술력을 보호하고 싶다는 거지. 옛날에 5G 안 준 것처럼, 반도체도 안 준 것처럼 계속 중국을 억압하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정치적으로 물론 이게 뒤에 조율은 될 거라 봅니다. 당장 이거를 어떻게 확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매출이 비중이 얼마나 큰데,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중국 비중이 큰 애들은 서서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보는 거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것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탈중국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데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제조업 확충에 대한 어떤 흐름인데, 이걸 잘 보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물론 뭐 진짜 시간 많고 하는 분들은 괜찮게 보지만, 이 반도체가 요번에 다시 한번 정치적인 이슈, 정치라는 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뭐 정치를 응원하는 뜻이 아니라,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11월 달 초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근데 뭐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될 거예요. 그 중국을 때려야지 이 반중 정서가 큰 미국한테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RA 법안 중에 우리나라 차도 보조금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초에 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유럽차, 일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 차만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대체로 하고 있고 특사다 보내고 있긴 한데, 협력은 되겠죠. 물론 대표적인 동맹이니까. 하지만 11월 달 초, 아직까지 2달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쯤 남았나요? 이때까지는 정치적 센스 안 바뀐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지금 올라와요. 예, 그걸 이미 다 감안하는 거죠. 야, 너네들이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우리나라 차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기아차가 실적 정말 좋아요. 지금 고환율 수혜를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전기차다 보면 앞으로 무조건 커지잖아요. 전 세계 4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이 자동차 부분은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살짝 무거운 타이밍에 오히려 반대로 자동차는 좋게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목 매매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요번에 금양은 저희가 다 팔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쉬시고요. 예. 이틀 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미국장 열리겠죠. 우리는 쉬어요. 그럼 편하게 쉬세요. 괜찮습니다. 뭐 급등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어차피 FMC 열 때까지는 줄렁줄렁 그럴 수 있습니다. 금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원대에서 단기 꼭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워낙 캐퍼가 크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고 제가 단기 타임을 또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방에서는 제가 2차 전지에 비중 조절을 좀 했죠.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셨고, 현금 비중이 20% 30%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다 괜찮습니다. 예, 다 괜찮고요. 어쨌든 올랐던 것들 차화정, 태조 이방원 중에서 돌 거라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더 강하고 더 약한 게 자꾸 생길 거고, 2차 전지도 정말 좋긴 한데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돼서 제가 타이밍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봇도 제가 한 1차 매수한 거를 좀 매도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기대했던 이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 발표가 뭐 8월 달에 된다 하다가 9월 달 로봇에 연기가 됐다 발표가 나면서 연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드렸고, 하지만 로봇은 계속 봅니다. 예, 지금 증권사에서 ETF가 출시될 거예요. 물론 얘들이 지금 중성지 편입을 안 할 거예요. 물론 대형주를 하겠지만 시장에서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는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매매했었고, 자, 신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보고 있는 거는 신화인터텍 옛날 매매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4x4 지금 매매를 좀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또 줄여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신메타버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좀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말 싸고, 환율 정시 정말 싸고, 요번에 미국 금리 관련 흐름 보면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감히 레버리지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나 우리 분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나 그렇게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정말 만만치 않았고, 정말 제가 올해 주식 봤지만 6월달에 털렸던 반대 매매는 역대급이었어요. 지금 예탁금도 한 20몇 조 줄어 있습니다. 그냥 틀어서 나가고 틀려서 나가고 실어서 나가고 개인들 다 빠져나갔어요. 자, 우리는 그때 반대로 시장의 위기를 지난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대중의 한 반대측에서 항상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투자 대가들은 항상 말을 하죠. 잃지 마라. 잃지 마라. 돈을 잃지 않은 게 투자의 가장 원칙이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분들은
그냥 한 방 어떻게 찔러서 운 좋게 크게 수익 나길 바라죠. 단타를 하더라도 항상 오르고 급등하고 상한가는 보이죠. 자, 단기방 제가 처음 3월달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유 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바이벌 모드도 많이 말씀드렸고 손절도 되게 많이 쳤어요. 자, 주식의 기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방 대박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관리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니까 손절치고 적은 손실, 그러다가 좋은 게 오잖아요. 아직 물론 시장은 아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온다 보는데 요번에 뭐 테마 괜찮게 잡아서 수십 프로 수익 나면 그렇게 크게 수익 보면 되는 거예요. 적게 손실 보고 살아남고 큰 수익으로 가끔 터트리면 그게 모여서 대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뭐 2020년도만 하더라도 종목만 드리면 됐는데 제가 많이 지루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하는 이유는 저는 투자를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예, 회사를 이미 퇴직을 했고 앞으로 한 4, 50년 살아야 될 것 같고 향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투자는 절대 붐이 꺼지진 않을 겁니다. 시장이 또 나중에 좋아지잖아요. 또 돈 싸들고 옵니다. 지금 자영업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이 수요가 공급이 제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노령화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지죠. 애들은 점점 안 태어나죠.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걸 또 이용하는 것들이 사실 외국인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 저희가 주말에 쉬면서 외국인 대형주 수급이나 매매 패턴을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시장을 뭐 단기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산, 부동산 보듯이 그렇게 투자를 따라오시고 시장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시장을 이기는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장이 안 좋았을 때 박셀이나 뭐 대한제당이나 오타 또 났네. 한일사료나 뭐 신한인터텍이나 이번에 사실 수익 많이 봤던 금양 같은 것들은 또 올라옵니다. 종목 또 와요. 그런 것도 있을 때 제가 또 심하게 또 많이 실어드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참 수익을 많이 본 고마운 종목이죠. 하지만 매매는 냉정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었다, 수익 많이 봤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거 아니에요. 종목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냉정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3월달에 단기방을 만들어서 종목도 분산하고 매매를 좀 자주 시켜드리고 있는데 목표방이 요번에 조금 오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절이 좀 늦었어. 진짜 그랬어요. 그냥 비중이 적다고 던져놓고 뭐 단기방 한다고 던져놓다 보니까 손절이 좀 늦다 보니까 좀 이게 수익 난 거를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단기방처럼 목표방도 손절은 조금 빨리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방은 아직 목표가 다시 조금 덜 됐어요. 다음 주 오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편하게 쉬시고요. 시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쉬시고 리프레시 하시면 화요일날 아주 건강하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